모든 회로 및 시스템은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선형 시스템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선형성은 능동소자의 비선형적 특성이나 회로의 구조적 비대칭 또는 소자값들의 미스매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정, 온도, 전원전압 및 에이징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회로 및 시스템에서 임의의 값을 갖습니다. 비선형성은 DC 특성 곡선에서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징적이며 반복적인 패턴을 갖는 에러를 유발하는데 다음과 같은 고차항으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주파수에서 DC 특성에 따라 동작하는 회로의 비선형성은 룩업 테이블이나 리니얼라이제이션 기법들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성은 입력 신호가 시누소이달 웨이폼인 경우에는 위 특성 곡선의 고차항에 의하여 삼각함수 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입력 신호 주파수 배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하모닉이 발생합니다. 싱글톤에 의하여 비교적 높은 주파수에서 생성되는 하모닉들은 필터를 통하여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시누소이달 웨이폼이 인가된 경우에는 이들 주파수의 합과 차 및 그 배수들의 합과 차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톤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터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호대역에서 발생하는 인터모듈레이션 톤들은 신호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필터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시스템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누소이달 파형에 따른 반복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 랜덤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디더링 기법이나 다수 개의 소자를 배치하고 매 시점마다 이들을 랜덤하게 선택 조합하여 소자값을 구현하는 다이나믹 엘리멘트 매칭과 같은 랜더마이징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랜더마이징 기법은 특정 주파수에 높은 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백색 잡음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톤에 의하여 시스템의 성능 열화가 랜덤 노이즈에 의한 성능 열화보다 큰 응용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음성 신호와 같이 임의의 값을 갖는 신호라면 비선형성을 포함한 회로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회로의 비선형성은 다음과 같이 위에서 구한 확률 분포를 갖는 잡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신호와 다른 주파수 대역에 분포하는 잡음은 필터로 제거 가능하지만 신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의 잡음은 필터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임의의 신호에 대한 회로의 비선형성을 노이즈로 모델링함으로써 비선형 특성 분석에 선형 시스템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개의 폴을 갖는 디퍼런셜 게인 스테이지와 데드존을 갖는 클래스 C 버퍼로 구성된 OPMP에서 비선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클래스 C 버퍼를 다음과 같은 잡음을 더하는 블록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PMP를 이용하여 클로즈드 풀을 구성하는 경우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여 보면 입력 신호 XS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피드백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과 같으며 출력단에 가하여지는 잡음 신호에 대한 전달 함수는 신호에 대한 전달 함수 역수에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호에 대한 전달 함수를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잡음에 대한 전달 함수를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데 만약 포워드 패스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은 로우 패스 필터라면 잡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하이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비선형성에 의하여 발생한 잡음은 낮은 주파수의 신호 대역에서는 서프레스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노이즈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고주파 대역의 잡음은 다음 단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비선형성에 의하여 추가된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피드백 제어에서
외부에서 인가된 디스터번스에 의한 영향을 피드백을 이용하여 최소화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노이즈 쉐이핑 현상은 포워드 패스 경로 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은 밴드 패스 필터라면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은 신호 대역에서 최소화되는 밴드 리젝션 필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밴드 노이즈가 최소화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비선형 회로 중 하나가 아날로그 신호를 1과 0 두 가지 레벨로만 허용하는 바이너리 신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리지 않고 아날로그 신호를 바이너리 신호로 가장 잘 표현하는 기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어댑테이션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투 바이너리 신호 변환을 위하여 퍼세트론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에 가중치를 곱하여 비교기에 인가하고 바이너리 출력이 아날로그 입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중치 W를 구하는 것으로 오브젝트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를 위하여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에러 펑션을 수립하여 그 미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시전 함수 f 미분이 양수라면 미분을 음수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에러와 입력 신호 후 곱을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시전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이기는 하지만 스레스홀드에서 미분값이 무한대이므로 펍세트론과 같이 미분값을 곱하여 주면 u가 스레스홀드와 같아질 때 무한히 발진하게 됩니다. 미분값을 곱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라 가정하고 에러와 입력의 곱만을 적분하면 발진하는 펄스 평균값이 입력 신호의 평균이 되도록 발진하며 아날로그 입력을 바이너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곱셈기를 이용하며 그 곱셈기의 비선형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아날로그 입력 X를 바이너리 출력 Y로 표현하기 위하여 최적한 컴패레터 입력 U를 구하는 문제로 오브젝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에러를 다음과 같이 입력과 출력의 차이로 정의하고 에러 펑션의 시간 미분을 다음과 같이 구하여 이를 음수로 유지하기 위한 U를 다음과 같이 에러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입력 X에 대하여 U가 스레스홀드를 지나면 컴패레터 출력이 바뀌고 에러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적분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U가 컴패레터 스레스홀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컴패레터 출력이 즉시 다시 바뀌게 되면서 무한히 발진하게 됩니다. 실제 회로에 있어서는 회로의 지연 시간은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발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싱글 슬롭 ADC의 슬롭 캘리브레이션에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퀀타이즈드 피드백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발진이 일어나되 입력을 반영하여 발진이 일어나도록 다음과 같이 히스테리시스 컴패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분기의 출력이 히스테리시스 스레스홀드를 오가면서 발진하는데 이러한 발진 회로를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상승시와 하강시의 길이가 입력과 출력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입력이 클수록 상승 시간이 짧으며 하강 시간이 길어져 출력이 하이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입력의 크기를 펄스가 하이로 유지되는 시간으로 표현하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터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바이너리 출력의 부호에 따라 적분기의 증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 결정이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었을 때 정하여진 폭을 갖는 펄스를 피드백하여 일정한 값을 적분기로부터 빼주어 적분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분기 값이 초기화된 후 바이너리 출력이 로우로 돌아가게 되며 에러가 양수이므로 적분기 출력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적분기의 출력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입력 신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폭의 펄스가 입력의 크기에 비례한 레이트로 발생하는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으로 동작하며 이러한 구조를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법 모두 컴패레이터의 스레스홀드가 어떠한 값을 갖든지 적분기 출력이 최적한 값으로 어댑티브하게 설정되어 펄스의 평균값이 입력값과 같도록 펄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PVT 및 에이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날로그 투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쉐이핑과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른 ADC 구조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고해상도 ADC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ADC는 한정된 구간의 수로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적인 퀀타이제이션 에러 이외에도 PVT와 에이징에 의한 비선형성 및 회로 잡음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해당도는 12비트를 넘기 어렵습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트의 비교기를 일반적인 ADC 구조로 구현된 멀티비트 퀀타이저로 대체하고 멀티비트 출력을 DAC를 이용하여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피드백합니다. 포워드 패스에는 고차 전달 함수를 갖는 필터를 두어 노이즈 쉐이핑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ADC를 이러한 모든 에러와 잡음을 포함한 잡음을 더하는 블록으로 해석하면 노이즈 쉐이핑 필터 HS에 의하여 노이즈가 아웃 오브 밴드로 쉐이핑 됩니다. 예를 들어 HS가 원점에 폴이 있는 N차 로패스 필터라면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은 원점에서 0이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1에 수렴하는 다음과 같은 하이패스 필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C에 의하여 발생한 잡음은 주파수에 따라 이만큼의 비율로 억압되는데 차수가 높을수록 낮은 주파수에서의 잡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과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에 따라 출력에서의 신호와 잡음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디스크리트 타임 필터로 구현하면 스펙트럼이 주파수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노이즈 전력이 샘플링 주파수 절반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샘플링 주파수를 높일수록 동일한 총 잡음 전력이 넓은 주파수에 걸쳐 퍼지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서의 노이즈 쉐이핑 효과가 커집니다. 따라서 델타 시그마 ADC는 노이즈 쉐이핑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신호의 주파수 대역보다 수백 배 높은 주파수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오버 샘플링 ADC라고도 불립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피드백 경로에 있는 DAC의 비선형성과 적분기 이전의 잡음은 쉐이핑되지 않으며 쉐이핑 필터 이후 포워드 패스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만 쉐이핑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DAC는 다이나믹 엘리멘트 매칭을 이용하여 픽스드 패턴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계하고 입력과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구하여 적분하는 첫 번째 적분기의 잡음과 비선형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의 디지털 출력은 높은 주파수에 매우 큰 잡음이 존재하고 신호 주파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여 인밴드 신호를 통과시키고 아웃 오브 밴드 노이즈를 차단합니다. 이를 위하여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잡음을 경감시킨 후 샘플링 레이트를 낮추는 데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고차의 디지털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낮은 차수의 필터링 후에 데시메이션하고 이를 다시 필터링하고 데시메이션을 하는 과정을 캐스케이드로 구현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뒷단으로 갈수록 데이터 레이트는 낮아지지만 디지털 값의 비트 수는 높아져 최종적으로는 낮은 레이트 고해상도 디지털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델타 시그마 ADC를 아날로그 신호를 최적화하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어댑티브 시스템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델타 시그마 ADC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